쥐라는 1957년 저장성 닝뽀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3남매 중 막내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나 가난은 그녀의 행복을 시기라도 한 듯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키울 능력이 안 되었던 아버지는 쥐란의 미래를 생각하자며 아내와 싸우기 시작했는데, 아니야, 그럼 키우지도 못할 거 왜 데리고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그냥 고아원에라도 보내줍시다. 그럼 혹시 나 좋은 부모 만나서 잘 키워줄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낳은 자식 내가 키울 거예요. 며칠 후 어머니는 안방에서 빗으로 쥐란의 머리를 예쁘게 빗어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쥐란아, 엄마가 머리도 예쁘게 빗어주고 옷도 제일 예쁜 걸로 입혀줄 테니까 항상 웃고 있어야 한다. 딸의 머리 손질을 마친 어머니는 쥐란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와 마을 언덕 위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내내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않았고 나무가 보일 때쯤 어머니의 손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노 부부는 어머니를 보더니 긴장했던 표정이 미소로 바뀌며 마중 나왔습니다. 잠시 뒤 노 부부는 쥐란의 얼굴이며 팔 다리를 만져보더니 만족한 듯 서로 마주보며 옅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돈을 꺼내 어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새 부모 가족품에서 살게 된 쥐란은 좋은 옷을 입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곱게 자란 그녀는 어느새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내에 있는 마트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키도 크고 단정한 그녀는 총각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우지알이라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사랑의 감정이 쌓였고 양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쥐란은 결혼만이 그들에게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부모와 살고 있는 동안 웃고는 있었지만 속마음은 영원히 친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 후 쥐란은 아들 우루안을 낳았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 친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라지 못했던 한이 맺혀 아들에게는 모든 정을 쏟아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쭈쭈 우쭈쭈 그랬죠? 쥐란은 중국의 일자녀 정책으로 아들 우루안 하나만 키울 수밖에 없어 어느 누구보다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쥐란은 이제 아들도 낳았고 사업하는 남편도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기요, 장모님 괜찮으시다면서? 별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장모님이 아프신데 한번 가봐야지. 나중에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래?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라. 나이 먹은 여편네 죽을 병이면 죽을 것이고 살만한 병이면 두 발로 일어나서 나오겠지 뭐. 네? 뭐라고? 아니,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줄도 알아. 당신 어머니잖아. 어머니는 무슨... 참, 당신 주말에 뭐 한다고 했지? 하고 싶은 거 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며칠 후 병환이 깊어진 쥐란의 어머니는 입원비가 없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통원 치료도 하지 못하게 되어 집에서 약만 먹고 호전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나 왔어. 아버지가 나가고 집안에 어머니 혼자 침대에 누워있자 아빠는 어디 나갔나 보네. 어디 보자. 쯔라는 핸드백에서 약봉지를 꺼내며 그 안에 들어있던 수면제 가루를 손에 쥐었습니다. 어디, 그래. 돈 주고 사온 만큼 살긴 산 것 같은데 남의 부모 가슴에 못 박고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니? 안 그래? 어머머머머, 가만히 있어봐. 이거 먹으면 편히 잠들 거야. 더 이상 딸력 걱정은 하지 말고, 알았지? 쯔란의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얼마 후 사위 우지아리는 우연히 지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장모님 딸이 아니라니. 아니, 사람들이 당신이 친딸이 아니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뭘래? 왜? 내가 우리 부모님 친자식이 아니면 뭐 죽을 죄라도 지었어? 어? 죽을 죄라도 지었냐고. 말해봐. 아니, 그렇게 떳떳할 것 같으면 결혼 전에 말을 하던가. 웃기시네. 내가 양녀라고 말하면 당신이 얼씨구나 우리 결혼하자 할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 우리 이혼하자. 양녀인 것도 속인 거 보면 얼마나 더 많은 거짓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래,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줄게. 얼마 후 두 사람은 이혼했고 아들은 쯔란이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 후 모든 정성을 아들에게 쏟아부었고 우루아는 성장해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루아는 거실에서 사과를 깎던 어머니를 바라보며 엄마, 있잖아. 전에 엄마가 나한테 여자친구 생기면 꼭 말하라고 했잖아. 그래, 그렇지. 그런데 그게 왜? 나 우리 동아리에 진짜 마음에 든 애가 있거든? 동아리? 뭐 하는 앤데? 그리고 부모는 뭐 한대? 집은 몇 평이고 차는 뭐 타고 다닌대? 부모 연봉 합쳐서 얼마나 받고? 진짜. 엄마는 사람을 너무 물질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결혼이란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쯔란은 손바닥으로 아들의 등짝을 때리며 사랑은 정신 차려 이놈아. 사랑이 판명해주니? 그러면 네 애비가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살겠니? 결혼해서 살면서 사랑은 아무 소용없는 거야. 돈이 최고라고. 아들의 결혼을 말리고 평생 곁에 끼고 살고 싶었던 그녀는 2010년 8월 올해 28살이 되는 아들이 만나고 있다는 여성을 데려오면서 두 사람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며 쯔란에게 소개하자 자기야, 소개. 엄마야. 너 엄마가 만나는 여자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어, 안 했어? 에헤이, 내가 자오양하고 사귀고 있다고 하면 반대했을 거 아니야. 그 전에 내가 선수 쳤지롱. 자기야, 뭐해?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그래. 부모님은 모두 살아계시고? 네, 두 분 다 살아계세요. 엄마는 참. 뭐 그런 걸 물어봐. 넌 가만히 있어봐. 그래,
아가씨 대학은 어디 나왔어? 산동대학 정도는 나왔겠지? 저는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마!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너 가만히 있어보라고. 뭐라고? 대학도 안 나왔다고? 그리고 간호사도 아니고 조무사? 아가씨 나이가 몇인데 대학을 못 갔나? 저 32살이요. 이거만이나 뭐라고? 그럼 우리 아들보다 4살이나 많다고? 이거 안 돼. 키도 작고 얼굴도 너무 대대하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지. 어지러워.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잖니. 뭐 하나 너보다 좋은 게 왜 없잖니. 아이고, 엄마도 참. 결혼하는데 사랑만 하면 됐지 무슨 환경 같은 게 필요해. 얼마 후 우루아는 아버지의 허락으로 자오양과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던 두 사람은 가진 돈도 없고 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 없었는데, 지라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나머지 돈은 대출을 받아 새 아파트로 이사가자며 며느리를 설득했습니다. 2012년 자오양은 딸을 출산했고, 지라는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 부부로 출근해야 하는 바람에 매일 집에서 손녀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가족들이 잠에서 깰 것이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잠을 퍼질러 자고 있는 거니? 네 남편, 아니 우리 아들 출근해야 하는데 저렇게 굶겨서 출근을 시킬 거니? 엄마, 왜 그래? 야간 근무하고 피곤한 애를. 넌 가만히 있어봐. 저 버릇없는 것을 아주 따끔하게 혼내줘야 서방귀한 줄 안다고. 자오양은 졸린 목소리로 어머님, 제가 잠을 잘 못 자서요. 그때 우루안이 지란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잡으며 밖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자오양 보고 뭐라고 하는 건데? 엄마가 쟤 피곤한 거 알기나 해?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으라고. 그때 지란은 그동안 정성껏 키운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며느리 편만 들자 기분이 상했습니다. 순간 지란은 아들을 저렇게 만든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다며 언젠가 복수할 날이 있을 것이라며 가슴속으로 칼을 품었습니다. 지란은 며느리가 새벽 근무를 하고 들어오는 날이면 손녀를 재운다는 핑계로 방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잠이 들어있으면 아들이 같은 방에 들어와 자신과 같이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며느리가 새벽 근무를 계속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새벽 근무가 주간으로 바뀌자 더 이상 아들과 잠을 잘 수 없게 된 그녀는 병원을 찾아가. 아니, 이거 아주 웃기는 병원이네. 무슨 병원 근무가 있다위야. 한 번 새벽 근무를 시켰으면 끝까지 새벽 근무를 시켜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를 계속 새벽 근무만 시키라뇨? 그럼 사모님 며느리가 과로사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으니까 당장 며느리를 새벽 근무로 바꿔주세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갔다는 소문을 듣게 된 자오양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분가하겠다며 어머님에게 대들었는데,
쯔라는 만약 며느리 말대로 아들과 손녀가 집을 나가버리면 혼자 남을 것이 뻔해 그런 말을 한 며느리가 괘씸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18년 8월 우루안과 자오양은 가지고 있던 돈과 대출을 받아 임대 아파트로 이사해버렸습니다. 쯔라는 자오양을 찾아가 집 앞 공원으로 잠시 나오라고 했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덜컥 집을 나가버리면 예민은 외로워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와서 선생님들한테 했던 말 다 들었어요. 아니, 어디서 이게 말대꾸야? 하여간 이래서 가정교육이 문제라니까. 쯔라는 한참 동안 자오양을 꾸짖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가고 화가 난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아이, 그냥 저걸 그냥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때 공원에서 쯔란의 말을 듣고 있던 한 남성이 다가와 속상하신 일이 있나 봐요. 왜요? 그런데 누구신데요? 저는요, 처리 못하시는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처리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처리하는 일도 하고 있죠. 며느님도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 눈앞에서 치워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돈은 얼마나 드리면 되는데요? 현찰로 2,500 주시면 됩니다. 쯔란은 강국 일당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그들의 승용차를 타고 며느리의 직장과 출퇴근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2016년 2월 오후 아들이 출장 간 사이 조광국과 일당은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숨어 있었는데 아까 1층에 물건 시켜놓은 게 있는데 같이 좀 가지러 가자꾸나. 1층에요? 네, 그러시죠. 쯔란이 며느리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오자 숨어있던 조광국이 칼을 들고 나와 자오양의 목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자오양을 살해한 일당은 그녀를 차에 싣고 가 들판에 버려버렸습니다. 우루아는 출장을 다녀온 뒤에 아내가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3일 후 인적이 드문 들판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우루안에게 연락해 시신을 확인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신을 확인한 우루안은 고인이 자오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얼마 후 경찰은 CCTV에 찍힌 영상에 조광국 일당의 인상착의를 알아냈습니다. 그들을 사주했던 사람이 시어머니였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2016년 10월) 장즈라는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정에선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한 행동은 모두 아들이 잘 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범행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